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수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들을 좀 팍팍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다항식 x 10제곱 플러스 1이 쫙 요상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하죠.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계수들을 슉슉 다 구해달라. 살짝 응용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내도 어려운데 a0하고 a10이 빠진 이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머리를 써야 되겠죠. 자, a10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최고차 계수죠. 최고차 항의 계수니까 계수 비교를 쫙 하는 순간 볼 것 없이 얼마입니다. 1. 자, 해서 계산 끝났습니다. 그죠?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만 좀 빼고 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자, A0만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의 10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항들이 다 뭐가 되죠? 0이 되죠. 쫙 다 사라집니다. A0 해서 A0 값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식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을까? 계수들이죠. A1, A2, A3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뭐 A구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계수들이 쭉 나오는 건데, 물론 계수들이 쭉 나오려면 A0도 있고 A10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건 이제 계수들의 총합 이런 이야기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이 괄호쳐져 있는 이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항들이 전부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1이 되면 되겠죠. 와, 그럼 x에다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군요. 아이디어를 내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죠. 좌변은. 자, 우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A10 다음용 A9 쭉 해서 A0까지 싹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기반으로 문제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A1, A2 해서부터 A9까지 구하라는 이야기는 2에서 A0와 A1을 빼주면 되겠다 하면 답으로 가겠죠. 자, 2 처리됐고요. A0가 얼마라고요? 그거 계산했는데 2의 10제곱 더하기 1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꾸로 썼네요. 와, 이게 A0죠, 제로. A0 맞습니다. A10입니다. 여기를 잘못 썼군요. A10은 또 얼마였습니까? 1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10제곱 해서 마이너스 1024 해서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냥 단순하게 되지 않고 중간에 살짝 응용된 면이 보입니다. 뭐죠? 맨 처음에 이렇게 변형한 거 자체가 살짝 좀 여러분들 어렵게 만든 겁니다. 쉽게 냈다면 이렇게 x 10제곱 그대로 a9에 x 9제곱 이렇게 내셨겠죠. 하지만 큰 틀, 여기 x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대입해주는 숫자만 좀 변형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대처를 잘하라 해서 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응용은 뭐냐면 쭉 전체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물어봤죠. 그렇다면 그곳에 없는 이런 것들, 근데 계산이 가능한 것들이죠. 자, 미리 계산해서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이런 모양 되는 거죠. 자, 이 전체 만든 거 하고 됐습니까? 연결해서 여기 풀어가는 이 부분. 자, 상당히 앞쪽 보러 문제인데 응용 문제들이 출제되는군요. 수원고 시험 문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8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정수 xy다. 자, 보니까 문자는 2개가 있는데 식은 1개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자, 이런 부정방정식은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부정방정식은 문자 조건이 곧 풀이법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이냐 실수 조건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정수 조건이면 인수분해 꼴, 인수분해가 아니고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야 되겠고, 실수 조건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 안 되면 판별식 D. 자, 이런 것을 이용해 가는 것이 큰 틀의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수 조건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 말이 뭐죠? 저 말이 뭐죠? 인수분해 꼴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문자들이 인수분해가 다 되어라. 자, 이 부분이 완벽하게 딱 인수분해가 되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좋을까요? 이게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빼게 해주면 x-y 딱 처리되고 됐습니까? x-y 끄집어내고 꺼내고 그럼 뭐가 되죠? x-1 이 결과가 3이다. 이렇게. 그래서 문자들이 인수분해가 다 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뭐가 좀 빠졌네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xy가 정수기 때문에 이 결과도 정수, 이 결과도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3이라는 정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다음부터 찾기를 해야죠. 찾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마1 곱하기 마3, 마3 곱하기 마1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y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곳이 이제 이쪽 2입니다. x-2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5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죠? 자, 그다음은 이제 이쪽에 이제 x-y 값이 1이다. 근데 x가 5다. 그럼 뭐 y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다. 이렇게 뭐 찾아가면 되겠네요. 4다. 됐습니까? 자, 이때는 3이다. 이때 3 이렇게 두고 여기 3이다. 오, 0이네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됐고요. 와, 마이너스 1인데 이때는 여기가 또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네. 그럼 0이다. 똑같아야 됐으니까. 이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쫙 더하게 해주니까 1 됐고. 그러면 x-y 값이 지금 마3 되어야 되는데 x가 1이었다. 4다. 이렇게 나오나요? 됐습니까? 자, 구했습니다. 자, 어째 이렇게 구해 갔을 때 지금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될 때는 뭐 아까 진짜 답은 나온 거네요. 자, 해서 결과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9 이렇게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 장소에서 풀이법이 완성이 되어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1학기 중간고사 과정에서 부정방정식이 그렇게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문자 조건, 그래서 부정방정식 풀이법을 이제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풀이법이 문자 조건, 정수 조건이냐 실수 조건이냐에 따라서 되는 이 이론 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수 조건일 때 인수분해 꼴 이용하는데 사실 2차 있는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 때문에 살짝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자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이런 모양으로 얻어져야 가야 된다. 그 다음은 찾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을 좀 쓰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는지,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식에서 이렇게 처리해가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좀 쌓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설명 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 낯설어서 그런 거죠. 문제 원리가 뭐 아주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낯설어서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 유형 학습, 복습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8번 문제풀이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fx의 제곱 마이너스 0을 만족해주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이 부분은요, fx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한 번은 얼마? 1이니까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1은 0 해서 요거 근을 구해가면 되죠. 자, 2 마이너스 3 0 마일. 자,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됩니까? 이것도 심각합니다. 일단은 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은 0. 2 마 3 0 1. 요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2 마 1 마 1 마 1 마 1 0. 자, 됐고요. 와, 요거 보면 또 1, 2에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중근이네요.
실근 하나 해서 근 이쪽에서 이제 2개가 나옵니다. 2개. 자,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큰일 났습니다. 이거 조립제법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와, 이런 문제를 냈네요. 설명하기 아주 난해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교과 과정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x제곱 공통의 x 마이너스 2x-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런 거니까 x축 올 때 x고 중근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얘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근데 아까 마이너스 1 풀었을 때 이렇게 중근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1 그었을 때 여기 좌표가 이게 이제 1이어서 이제 중근 이렇게 2개가 나온 거고요. 여기 좌표는 여기가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 다음 이게 풀어야 될 이 부분이 실은 이게 요 결과는 이항 안식했을 때 1 푸는 거거든요. 1. 이렇게 1. 그럼 이제 이 근이 하나다라고 해서 지금 눈으로는 확인시켜서 보여줘서 정답 풀어가라. 그러면 이쪽에 1개, 여기 1개 해서 정답 3개예요. 3개.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아주 난해합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나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 조립제법으로도 좀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가령 2를 집어넣으면은 8에 16에다가 43 마이너스 18이니까 이제 2를 대입해 보면 또 양수가 되고, 그러니까 2분의 3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가 근이 되는데 그 근이 쉽게 좀 찾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이 또 풀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방법이 좀 없습니다. 좀 수원고에서 문제를 냈는데 이게 지금 선행학습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2차 함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선행학습 돼 있어서 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하면은 아주 평범한 문제인데 1학년 현재까지 학습한 내용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유추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fx가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때 이 마이너스 1 파트 부분은 이항시켜서 조립제법으로 풀어서 주의해야 될 건 중근요. 중근 1하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제 2개 구해가는 거를 해결하는 부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은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조립제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주어진 이 값이 x제곱하고 2x-3 이렇게 됐으니까 중근 형태의 근하고 실근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모양을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모양을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3차 함수 그래프 대략 이런 모양 형태로 중근, 실근. 그런 다음에 이제 1하고 만나는 거는 뭐 당연히 몇 개겠다, 하나겠다 해서 3개를 답해가야 되는. 즉 이쪽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제게는 좀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프를 통해서 자, 근이 하나 된다는 건 설명 들었는데 좀 흡족치 않더라도 이 설명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현재까지 배운 항목으로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좀 공부를 좀 설명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9번 문제를 좀 슬기롭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곱이 양수다. 자, 주어진 값을 만족할 때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질문 던졌네요. 자, 요 모양이 좀 독특하죠. 자, 주어진 식을 B제곱으로 나눠서 B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좀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A 되겠고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식을 또 다시 치환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빼기 1은 0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뭡니까? B분의 요 녀석이 X죠. 저쪽 거는 X분의 1이네요. 이런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관계가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는 나누기 해서 X분의 1은 이퀄 마이너스 1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 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고비 양수라는 것은 요 값이 양수니까 이 결과 자체가 양수가 돼서 이쪽이 플러스가 선택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루트 5 해서 가볍게 끝났죠. 네, 됐습니다. 이거는 뭐 문제의 형태 파악만 제대로 정확히 된다면, 자, 주어진 식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될까? b 제곱으로 전체를 나눠서 이렇게 b분의 a에 관한 그런 2차 방정식을 만들고, b분의 a 모양 보였고 a분의 b는 역수 모양이니까 x분의 1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x 더하기 x분의 1. 그러면 유리식 형태의 모양에서 관계가 되겠다. 주어진 식하고 구할 거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연관관계 잘 이해하셨습니까?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어야 되겠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공부하리라고 믿으면서 10번 문제 풀이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원고 11번 이어서 풀이 진행합니다. x 세제곱은 1의 세의 실근을 알파 베타 값마라고 했을 때 이런 3차함수의 값에다가 알파 베타 값마를 집어넣겠다. 자,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해야 되죠. 자, x 마이너스 1 됐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 근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오겠고 감마 1, 감마는 1이라고 하죠 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1 처리되는데 나중에 써볼까요? 안 써볼까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f 알파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세제곱 2알파 제곱 3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네요. 세제곱은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2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4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근데 이거 그냥 제곱하면 안 되겠죠. 2알파 플러스 2 더하기 알파 플러스 2가 되나요? 자, 왜 이렇게 나누겠습니까? 자, 주어진 식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이 부분 얼마가 되겠다? 이거 0 처리가 되죠. 됐습니다. f 알파를 그러면 간단 처리하지만 알파 플러스 2가 되네요. 수학은 눈치입니다. 베타는 베타 플러스 2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서서히 마무리 되가네요. f 알파, f 베타, f 감마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자, 감마는 1이었으니까 주어진 식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대입하면 1, 2, 3, 6, 9. 9가 되는군요. 9. 처리됐습니다. 자, 9에다가 이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2배이지만 안 되겠고 플러스 4 처리되네요. 9에다가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습니다. 27 처리해서 결과 나왔습니다. 원래 x 세제곱은 1, 이 허근 갖는 식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항목 맞는데 나중에 질문하는 바가 조금 색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군요. f 알파, f 베타, f 감마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의 식을 잘 정리해서 이때 이제 지금 세제곱 알파 세제곱 1 되는 거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이곳에서 역시 처리 0 되는 거 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모양 만들어 놨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곱하기 하라는 부분 두 개씩 모양은 처리됐고, 뭐 맨 처음에 뭐 감마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처리. 그러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산수.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 베타 처리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뭐 오메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공부가 되죠. 알아야 될 정보들 됐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 안 썼는데 이 부분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항목이었고, 그럼 주어진 식 자체가 능용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됐습니까? 많은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 형태인데 질문하는 바가 수험고는 조금 색다르게 질문해서 재미있군요. 다양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준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1번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출발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식은 열심히 구해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구해서 합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식 4차식이니까 고차식. 조립제법이 가장 보편적인 풀이법이죠. 특수한 경우 뭐 상반 방정식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자, 근데요, 지금 이 계수가 1에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1이 근이 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2, 마 3, 마 4에 마 1. 와, 쭉쭉쭉 0이 안 되거든요. 1 안 되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될까요?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정상적인 문제 형태 풀이법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뭐 상반 방정식이 될까요? 역시 안 됩니다. 계수가 대칭 구조가 아니니까. 우와, 그러면 이거 뭡니까? 큰일 났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차를 보고 x제곱을 만들겠습니다. 상수항을 보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모르니까 ax 플러스 bx, ax, bx 놓고 위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예상해서 풀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개를 한다면 x제곱 곱하기 해서 4제곱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다음 세제곱 되는 부분 보면 어떻게 될까요? ax 세제곱과 bx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2라고 됐습니까? 다음 2차 되는 부분은요. 이것하고 상수해 주니까 마이너스 1. 이것 그 다음에 제곱하고 이것 해주니까 플러스 1. 이것 해주니까 ab x 제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b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 다음 1차항 부분은요. bx 마이너스 ax 또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곳이 마이너스 4다. a 빼기 b는 4 처리해서 요식하고 요식 연결시켜서 풀이하게 되면 더하기 해주면 2a는 6, a는 3 처리가 됐고요. a가 3이다.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1. 그 계산한 부분들이 이곳에 넣어도 성립하죠. 와, 이렇게 풀이를 할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와, 매우 독특한 형태의 식을 출제를 하셨군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근을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9 빼기 4에서 됐겠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4, 5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근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가 제일 작을 것 같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큰 거 작은 거 더하기 하라. 교묘하게 루트를 사라지게 만들었네요. 와우. 그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서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돼서 최대값 제수값의 합은 구해냈습니다. 자, 이거 시험 장소에서 이런 걸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거죠. 주어진 식이 뭐 말로는 그냥 인수분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근의 공식 조립제법 통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4차식이 뭐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와, 그렇다면 4차식 조립제법 안 되면 배웠던 뭐 상반 방정식이나 혹은 뭐 곱셈 공식의 일부가 들어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뭐 보기차식이거나 보기차식도 공부 4차식이니까 공부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자, 나름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 이 4차 생기는 부분 보고 그다음 상수항 생기는 거 보고 그다음 모르는 부분 매첩시켜서 하는 거. 이 부분이 접근해 갈 수 있는 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 만들어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내면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로 풀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시험 시간에 묻지 당황할 법한 그런 문제 같이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복습 잘 해서 슬기롭게 이런 문제들 시험 장소에서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마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3번 되겠습니다. 합이 125 곱이 마이너스 3인 xy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곱이 마이너스 3 근데 나누기가 되어 있다. 루트 안이 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계산할 때 미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 허투루 문제를 내지 않고 다 함정처럼 꼼꼼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해 가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어차피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루트분의 루트 결합시킬 때 여기 음이고 양이가 되면 마이너스 루트 뭐 거꾸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성립하는 이런 원리들에서 마이너스가 언제 나오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미리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뭐 x, y 값 중에 하나가 양이고 y 값 하나가 뭐 음이다. 뭐 하나를 미리 이렇게 정하세요. 됐습니까? 정해서 이 y 부분을 우리가 또 뭐 치환을 할 거잖아요. 마이너스 뭐로 할까요? 마이너스 뭐 a 이런 식으로 치환하나요? 치환해서 처리해가지고 문제를 파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크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마이너스 치환해서 뭐 x분의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하거나 여긴 또 뭐로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뭐 a분의 x 해주고 뭐 어차피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거나 뭐 결과가 똑같아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i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이 부분을 이제 i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을 식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이 또 제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루트 x분의 a a분의 x 루트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부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방법이 가장 실수를 줄여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곱하게 되면 x분의 a 더하기 ax 더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통분을 하게 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x제곱 이런 식 처리가 돼가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좀 바꿔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xy 더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처리를 해 가게 되면 됐습니까? 자, xy가 얼마나 했죠? 마이너스 3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인가요? 자 1이 됐으니까 2, 3은 6 되고 2 이거 계산이 정신없습니다. 3분의 7에다가 3분의 13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최종적으로 요 마이너스 처리해서 마이너스 3분의 13 이렇게 처리해 가면 무난하게 계산이 가능한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거랑은 조금 낯선 형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또 다르게 뭐 보여드릴 방법들은 뭐 방법이 좀 많은데 맨 처음부터 주어진 식을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은 0 이런 거 형태의 근을 직접 구해서 t 값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입니까? 1에 12에 13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하나 양수 부분을 뭐 x 음수 부분을 y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또 나중에 집어넣는 숫자를 또 감안해서 풀이도 가능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맨 처음에 이 나온 부분 보고 음수니까 이거 계산할 때 장난이 아니겠다. 이 부분이 음수니까 이제 풀릴 때 좀 조심해야지. 이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살펴볼 때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큰 상관이 없는데 이 음수 부분에서 루트 안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 산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13번 문제를 잘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근위 공식까지 구해 가지고 깨닫기보다 먼저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하나는 이제 미리 정한 거죠. 음수되는 부분을 아예 이렇게 치환해서 식 써놓고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루트 풀리면서 이게 뭐 양이냐 음이냐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예 복소수 i 처리해서 제곱해서 아예 바깥으로 미리 끄집어내놓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양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양수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냥 정상적인 연산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로 할 수 있는 풀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불편한 부분들을 처리를 했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에서 출제자가 낸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내는 그런 부분들 학습 제법 해야 캐치가 되겠죠. 자,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하고 x, y 음수되는 부분하고 출제자가 어떤 함정 비슷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캐치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13번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1을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x. 이런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fx라고 한다. 처음부터 난관이 있군요. 가장 차수가 낮은 다항식이라니 과연 몇 차일까? 사실은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초 학습이 돼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2차로 나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보를 2개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 2번이 있으니까 결국 정보를 4개를 얻어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정보를 4개 얻을 수 있으면 3차식이 되겠죠.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 b, c, d 4개의 미지수를 해결이 가능한 걸까요? 됐습니까? 하하. 어쨌든 처음부터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약간의 이런 생각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그래도 첫 번에 주어진 정보는 수식 처리하기 좀 쉽네요. 왜냐하면요, 이 식은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ax 플러스 b하고 이 부분 cx 플러스 d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이 그냥 자동으로 나머지가 돼야 돼요. x제곱이기 때문에. 문자 2개는 자동 해결됐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는 끝났고 그럼 뒤에 정보를 써먹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또 x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1 파트 부분하고 x하고 이건 나머지로 보내고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야 돼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이렇게 인수분해요. 맞습니까? 자, 눈치껏 ax 플러스 1 쓰는 게 중요합니다. 눈치가 아니라 실력이죠. 뭐 최고차 계수랑 상수되는 부분 맞춘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차항 생기는 거가 2a에다가 이렇게 할 때 1이니까 x제곱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2x 생기겠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ax 세제곱 이 파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 부분하고 뒤에 x는 뭐 똑같이 x 처리된 거니까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죠.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다 됐고 이 값이 b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4의 b값 마이너스 3 처리됐습니다. 자, 그게 되니까 그냥 함수가 끝나네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x 플러스 1 해서 fx를 구해내는 거. 자, 이 상태에서 f1 이제 마지막 산수는 뭐 별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지워질 거 지우면은 얼마? 마이너스 3에서 답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디가 이 문제의 괴로운 점인가요? 자, 제 생각에 한 2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죠? 자, 맨 처음 주어진 정보 2개라는 판단에 의해서 정보 4개니까 fx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셨죠? 그 다음 첫 정보에서 이 부분은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그 다음 주어진 정보 x 플러스 1의 제곱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 아주 잘 모르겠으면 진짜 속 편하게 이 부분을 그냥 곧바로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나누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나누기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좀 더 현명하다면 나머지가 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빼고 나머지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형태의 문제식이 돼야 되겠다. 그 전개해서 비교해 준 거예요. 이 부분 비교. 그럼 이제 값이 쉽게 얻어져서 최종 fx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2번째 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센스 있게 한 이 부분 해서 맨 처음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쨌든 맨 처음 살짝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차수를 몰라서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처리하고 뒤에 주어진 식을 현명하게 처리해서 문제 슬기롭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마칩니다. 1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겠다. 인수분해 깔끔깔끔 되는데 그곳에 요렇게 집어넣겠다. 그래서 곱하기해서 4차식을 만들어도 이 식들은 인수분해되는 형태의 식으로 써질 텐데 그 녀석이 맨 처음 주어진 식 모양으로 나눠 떨어진다. 뭐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fx의 최소값 당황할 만한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형태들을 많이 내는군요. 자,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 두근이다.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x 알파 x 베타 이런 식으로 생겼다. fx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2라는 것은 이곳을 알파 해주게 되는 거니까 x값은 알파 플러스 2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또 베타 플러스 2 이런 모양일 거고요. 즉 x축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근 같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 x 플러스 2라는 것은 뭐 또 눈치채겠죠.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이런 형태의 근 갖는 이런 식이 세워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근을 4개를 갖는 식이 얻어졌는데 이 녀석이 맨 처음 주어진 식으로 나눠 떨어지다는 얘기는 이 4개의 근 중에 이런 근이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호호, 이럴 수가. 알파 베타에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있었고 베타에 또 더하게 돼서 알파 플러스 2에 베타 플러스 2 있다 이거죠. 뭐 베타 이렇게 크다라고 해주면 베타에 베타 플러스 2가 같을 리가 없죠.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가 같을 리가 없죠. 같아지려면 이렇게 같아져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하하. 그렇군요. 그래서 베타가 애초에 무엇이어야 되겠다? 알파 플러스 2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맨 처음 함수를 다시 한번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에서 갖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2에서 갖겠죠. 됐죠? 자, 함수식도 맨 처음에 좀 다시 쓸 수 있겠습니다. x제곱 ax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쓰겠습니까? 두 개 합해서 2알파 플러스 2x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뭐 fx를 애초부터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이걸 근으로 하는 거니까. 자, 최소값은 알파 플러스에서 갖는 거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의 제곱 자, 2배의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네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됐습니까? f 알파 플러스 1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그럼 처리할 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남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 이게 뭐 숫자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최소값은 깔끔하게 수로 막 나오네요. 나름 재미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해서 알파 베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함수 모양 떠올리고 방정식 형태처럼 한 것도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자, fx-2 뭐 이 부분 이제 근 갖는 걸 좀 살펴봤더니 뭐 이렇게 이 처리돼서 이렇게 가는 근이다라는 거 판단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것들은 이런 근이다. 근데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4개 중에 알파 베타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이제 크기 순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놓고 근 생긴 거 써보게 되면 우와 제일 작은 이 형태 제일 큰 형태가 같아질 수 없으니까 이곳에서 같아져야 되겠다는 거에서 결론 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과정이 연결돼 가는 거. 자, 함수도 문제에서는 ax 플러스 b로 처리되어 있는데 아예 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게 계산이 또 편리해서 근으로 처리해 모양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센스 있게 처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낯선 형태의 문제들을 수험고에서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학습의 깊이가 있어야만 문제 형식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막 진짜 시험다운 시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잘 복습해서 하나하나 극복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마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px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고 x 마이너스 1로는 나눠 떨어집니다. 이때 두 다항식이 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자, 조금 까다롭지만 이곳의 나머지 정리가 공부를 했다면 여러 학교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패턴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나마 좀 풀이법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다행입니다. 자, 3차로 나누니까 나머지 2차라고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이때 x제곱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는 0을 만들려면 이게 허근 갖는 거라서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대입할 두 개의 숫자를 찾기가 곤란한 거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만약에 2차로 나누게 했다면 사실은 나누기가 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ax 제곱 그럼 뭐 bx 그대로 있겠고 그 다음 이항시켜서 c 마이너스 이렇게 써지나요? 근데 이렇게 뭐 어렵게 쓸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몫이니까 목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더 추가하게 했을 때 나머지 이 부분이 결국 뭐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속 편하게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나머지를 a의 x제곱 플러스 1에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x 플러스 1 쓰겠다. 이렇게 되면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엔요. 주어진 정보가 뭐였습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여긴 0입니다. 1 대입하니까 2a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 됐는데 나머지가 0이다 나눠 떨어진다 a값 마이너스 1 해서 처리해주면 나머지가 완성됐다. 즉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다?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소거 해서 나머지 rx 파트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다 라는 결론을 내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실상 나머지 정리에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 형태는 아닌데 여러 학교의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때부터 이제 복습 공부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익숙한 표현이 된다고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진다는 이 부분 최종적으로 이렇게 2차 부분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대입할 숫자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이게 나누기 해서 이 부분은 좀 사실 정리한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린다면 x제곱 플러스 1에 괄호치고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a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렇게 써질 수 있는 거죠. 즉 여기 a 부분이 목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제 문제 주어진 거하고 x 플러스 1하고 이제 일치가 돼가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 2차 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 처리해 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걸 뭐 제 나름대로 뭐 명칭을 붙이자면 이제 허근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요게 0 되는 거 이용한 거니까 이 부분을 제곱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x제곱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a 더하기 bx 플러스 c 이 부분이 뭐다? 나머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매치업 시켜서 풀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밑에 풀어놓은 부분보다 결코 빠른 방법이 아니거든요. 밑에 풀어놓은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반드시 익혀서 여러분들 실력 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이해하길 바라면서 18번 마칩니다. 여러분 락쌤과 함께 송고 문제 풀기를 하고 계십니다. 20번 소수령 두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2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뭐 오메가 인수분해 해서 일단은 오메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자, 이곳에서 오메가라는 근이 생기죠. 알아야 될 정보가 뭐죠? 뭐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 혈렉은 가지는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이걸 더 기본으로 써야 되는데 오메가 더하기 1 이런 거 0 물론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 오메가 바 세제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다 알아야 될 정보들이죠. 이거 뭐 같은 종류고 뭐 근거계수 관계고 3차고 그 다음은 또 주어진 식을 이렇게 뭐 나누기를 한다면 또 뭐 1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맞습니까? 이런 기초 정보들이 돼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죠. 자, 오메가 25제곱 나왔습니다. 뭐 세제곱이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 38, 24하고도 하나가 남네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1의 8제곱 오메가. 아하, 오메가란 뜻입니다. 오메가 20제곱 나와있네요. 오메가 세제곱 3, 6, 18 오메가 제곱 되죠? 마이너스 6제곱 됐습니다. 오메가 제곱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는 오메가 마이너스 1에다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니까 자연스럽게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세제곱도 얼마가 처리됐습니까? 마이너스 1 처리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센스 있게 마이너스 1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어진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또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이 문제 계속해서 여러 학교에 출제가 되는 문제 형태 중에서 자, x세제곱 플러스 1,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에 대한 이론 학습이 우선시 돼야 되는 문제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주로 차수를 낮춰가는 게 핵심 항목이었죠. 세제곱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서 차수를 낮춰서 계산해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조금 계산이 복잡한 듯 하지만 서술형 문제 치고는 뭐 할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학습하기 바라면서 20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 문제는 21번 서술형 세 번째 수험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한눈에 문제가 싹 들어오네요. 수 계산이다. 자, 뭡니까? 곱셈 공식하고 혹은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관여되는 문제풀이죠. 자, 주어진 식은 10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 그 다음 뭔가요? a 플러스 2. a 플러스 3 돼 있고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전개해야 되나요? 짝짓기를 잘해야 되죠. 맞습니까? 3a 처리됐고 플러스 2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 치환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요. 호호호,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x 제곱 2x 플러스 1 보면 되죠. 오, x인데. 됐습니까? 자, 완전 제곱 됐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겠고 x 부분이 a 제곱 플러스 3a였으니까 플러스 1 쓰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죠. 100제곱 3 곱하기 100 더하기 1이다. 10000 300. 자, 끝나갑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는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겠군요. 자, 근데 배점을 보니까 또 배점이 낮네요. 아하. 자, 주어진 식 다시 숫자 계산은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건넨다는 거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문제에서 가장 연관된 숫자 치환해서 식 살피고 주어진 식 전개할 때 똑같은 부분이 나오니까 다시 또 치환해서 살피고. 됐습니까? 여기 이 부분이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풀이 됐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다시 숫자를 바꾸고. 자, 처리 잘 됐습니다. 역시 숫자 계산은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수험고 풀이 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마지막은 즐겁게 아주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잘 맞추니까 기분이 또 업되는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라면서 수험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